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일단 조금 늦었지만 여러가지 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지만 차분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언제나 그렇듯 또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한번 루틴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책을 읽었던 부분이고요. 모든 잘못된 외적 상태는 잘못된 마음 상태가 표출된 것뿐임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런 기초적인 단계의 신체와 언어 수양이 왜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외적으로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 말 이런 것들은 내면의 거울이다라는 거.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내면 속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의미하고 무절제한 혀는 무절제한 마음을 드러낸다. 무절제한 혀는 무절제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고치는 과정은 실제로 내면의 상태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의미하고 무질서한 혀는 무질서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고치는 과정은 실제로 내면의 상태를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 제가 원하지 않는 생각, 좀 이런 생각을 왜 할까라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제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표현된 것이다. 순간적으로 뭔가 좀 갈 길을 잃은 느낌? It's okay. 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한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한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더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함,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의 악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진실성, 성실함, 공손함, 친절함, 자제심과 같은 덕목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신적 안정감과 확고한 목적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복잡이며 마음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의 행동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지고 통찰력도 강화됩니다. 숙제를 마친 아이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듯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단계 성취를 이룰 때마다 쾌락과 즐거움만 따르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위한 세 번째 과업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업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덕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숙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인 의무 수행, 두 번째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세 번째 무한한 관용. 덕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 두 과업에서 좀 더 표면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여 마음을 준비시켰으므로 이제 더욱 크고 어려운 과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좀 더 깊은 마음의 동기들을 통제하고 정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덕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는 하기 싫고 귀찮은 일,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일, 혹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로 여겨집니다.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기적인 마음 상태와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의무는 신성시 되어야 하고 의무를 충실하고 사심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는 물리쳐야 하며 그래야 의무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의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쾌락이나 자신을 위한 이익만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성가시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은 의무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가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의무에 저항하는 사람은 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즐거운 일이 될 때 모든 의무를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냉철하게 수행할 때 마음속에서 복잡이면 이기심이 제거되고 진리의 절정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마음에 집중하되 다른 사람의 의무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9번째 단계는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녹아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 속임수, 사기, 거짓은 영원히 버려야 하고 마음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함과 올바름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 속에 엉뚱함과 가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해야 합니다. 허영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없애야 할 망상의 상태입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가장 엄격한 정직성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진실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한 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성과 도덕성의 원리에 맞게 형성할 때 사람은 점점 더 바르고 공정하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게 되며 자신보다 공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개인적인 편견, 욕심,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모든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정직의 미덕을 완전히 실천하고 이해하고 나면 거짓과 위선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져서 비로소 마음이 더 순수하고 고결해집니다. 그러면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며 정직의 미덕을 완전히 실천하고 이해하면 그러면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며 삶은 새로운 의미와 힘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정직만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해서 우선은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짧게 잡기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리님. 네, 그러면 다음 부분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임스 알렌님의 책이 조금 어려워서 쉽게 좀 읽어볼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라. 크게 보고 담대하게. 내게 미칠 영향은
영향은 내가 결정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에 달렸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힌트를 얻으려는 우를 범한다.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 달렸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힌트를 얻으려는 우를 범한다. 1960년대 중반 중량급 최고의 권투 선수. 네. 자,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을까? 물론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지만 분노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 그는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비굴해지거나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제수복을 입지도 교도소 음식도 먹지도 않았고 건드리지 못했다. 그의 이런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쏟아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에 쏟아붓는 것.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쉴 새 없이 법률 서적을 읽었고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부당하게 가두었을 뿐 그는 그곳에 머무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끊임없이 공부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결백한 자유인의 몸으로 교도소를 나설 무렵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이런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쏟아부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판결이 번복되기까지는 19년의 세월과 2차례에 걸친 재판이 필요했지만 교도소에 나온 카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물론 재판부의 사과조차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일은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내가 원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교도소를 나온 카터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물론 재판부의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내가 원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는 없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대로 무너질지 끝까지 맞서 싸울지를 결정합니다. 동의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을 아무런 희망이 없다거나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믿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들은 우리를 교도소에 넣을 수도 있고 그만.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무력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무력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력한 상황. 모든 것을 빼앗긴, 자,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상황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언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린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고전이 된 초원의 집을 쓴 로라 앵글스 와일더. 역시 그런 생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견뎌낸 인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그녀가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찬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녀는 모든 상황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믿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은 경우에조차 큰일이 일어났다며 당혹함에 사로잡힙니다. 저예요. 저라고요. 그 대신 그녀는 모든 상황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 믿음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정을 선택합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큰일이 일어났다면 당혹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장애물은 진짜 장애물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인식을 도구 삼아 장애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식이 존재할 뿐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생각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회사의 어느 직원이 부수의한 실수로 나는 바로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방향을 바꿔보면 그 직원의 실수는 나에게 저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모든 직원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수가 꼭 교육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여기서도 사건 자체는 동일합니다. 누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치명적인 분노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이 아주 무조건 그 생각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체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입장을 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식의 힘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 무엇도 우리 인식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포기가 있을 뿐 그것 자체도 우리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부정적일 수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언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그 대신 그녀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믿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낙관적인 마음가짐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은 경우에조차 큰일이 일어났다면 당혹감에 사로잡힌다. 이럴 때 장애물은 진짜 장애물이 되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인식을 도구 삼아 장애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내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식이 존재할 뿐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럴 때 장애물은 진짜 장애물이 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인식을 도구 삼아. 오케이. 이건 내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거의